예, 장관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22%가 감소가 되고 원전 예산은 18%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신재생 태양광 쪽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 원전 예산이 18%가 증가가 됐고요. 맞죠? 예, 그 통계는 제가 조금 예, 따져보지 그렇게 않았습니다만, 예, 그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 관해서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죠? 결정이 아직 됐죠? 뭐 최종 정부 발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웨스팅하우스가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것이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 정부가 본인들의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그 회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민간이 발주하는 원전을 우리 한수원호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전을 갖고 하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민간 차원의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는 어떻습니까? 체코도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해서 예, 체코도 지금 원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내년에 지금 관련국들로부터 비딩을 받을 걸로 제안서를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하고 입장이 다른가요? 거긴 마찬가지 나토 가입국이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폴란드하고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지금 미국과 프랑스 우리가 3파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 6월에 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원전 협상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코도 빠르게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뭐 저희와 프랑스와 또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지금 아마 내년에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미국, 프랑스, 한국 그게 세 군데가 지금 3파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건이 돼서 어떤 나라가 결정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이 50년까지 최대 8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아직 뭐 뚜렷한 그런 그 비딩을 제안을 요청하거나 이런 영국 원전 시장의 가장 없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국은 과거에 여러 나라들하고 원전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사업자들이 그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방식이 있다고 있어서 아마 사업이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은 프랑스의 EDF가 대부분 그 신규 원전 건설을 맡고 있고 관리도 맡고 있는데 EDF에는 중국 핵전 집단공사 CGN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지금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EDF에서는 영국 정부한테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한 중국 회사를 좀 퇴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 이런 여건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각국의 사정에서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국가별로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내년 예산에 그 부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범정부 원전 수출 전략 추진회의 운영 지원. 새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지금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원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또 한수원 같은 그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짜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또 하나는 원전 수출 정보 제공 및 정보 인프라 구축.
해외 원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원전 수출 정보 분석 이런 거는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지금 수출 기반 구축의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국내 원전 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이런 거 있거든요. 원전 수출 정보 지원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수원하고 한전이 하고 있죠. 한전의 차이나 그죠? 정부도 당연히 정보 한전이 원전 수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우리 산업부 정도의 충분한 역량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역량을. 정부도 당연히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업체나 또는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홍보나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뭐 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고 되는데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거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부작정 액수만 늘린 것 같아요. 예산 액수를. 장관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무삭정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기재부 재행당국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는 원전 활동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는 구체적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죠. 아마 SMR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SMR 사업이죠. 예, SMR 아마 R&D 지원이 아마 이게 포함되어 늘어난 게 아니라 없었는데 올해 38억이 새로 책정이 됐어요. 장관님 예,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에 나온 그것이 녹색 전원인가요? 아니면 전환인가요? 전환 에너지인가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원전에서 나온 전기는 전환 에너지로 봅니까? 아니면 녹색 에너지로 봅니까? 제가 어떤 구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소가 없는 무탄소 전원입니다. 그런데 녹색 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 에너지를 하는 것이고 전환 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 에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무탄소 전원이 근데 SMR 같은 재생을 경우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 잠깐만 생각합니다. SMR 같은 경우에 이 시장화돼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SMR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험용 SMR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험용인데 이게 시장화돼 가지고 실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다르고 각국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이 지금 SMR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R&D가 집중될 걸로 생각되고, 그러면 예상 시기가 좀 빨리 올 제가 걸로 볼 생각이 때는 됩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40년도가 돼야지만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40년 같으면 이미 다른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그런 시점인 거 거의 가까이 돼갑니다. 그때 대해서 과연 그 SMR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거든요. 2040년에 제 생각엔 탄소 중립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나 기후 여건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탄소 중립을 100%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또 안정적인 전력 기반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한 것이 나중에 실용화되지 않고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계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SMR 같은 경우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좀 낮죠. 아직은 기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은 뭐 생긴 지가 60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업그레이드와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성이 낮은 걸로 나오고 SMR 있습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압 경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를 배출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아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국가나 또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과제로 해서 SMR에 관련된 예산을 38억을 책정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과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검토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SMR도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격차가 많이 생기고 앞으로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 게 예전에도 필요하다고 원자력 생각합니다. 관련된 연구 중에서 지금까지 몇 천억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못 거두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SMR이 여러 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의 스케줄에 따라서는 돈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예. SMR이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어느 쪽에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걸 수용할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도 22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88억이 늘어났습니다. 88억이 됐습니다. 거의 한 이것도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네, 내용 보니까 원전기업 제도약 지원 해가지고 한 기업당 1억 2천만 원씩 해서 2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마 계략적인 예산 추계를 저희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을 정하거나 좀 정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어떤 그 원전 생태계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건지를 아마 고려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할 것 같습니다. 원전 기업 인력 양성, 원전 기업 인력 양성 이런 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올해 17억이었다가 내년에는 27억으로 이제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앞에 내용하고 꼭 같습니다만 이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들이 동시에 국제 수준의 인정을 갖춘 기자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의 그 인력 양성 사업에도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소 기자재 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동반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자 인턴십 정규직 직원 여기도 10억 올해 10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6억 원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턴 100명, 학사 인턴 100명, 석사 인턴 10명, 박사 인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턴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원전 관련 부분에 인력이 많이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게- 상황에서 이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내용 보면 205만 원씩 4달 지원한다는 걸 되어 있는데 4달 지원한다는 결국은 그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엔 계획도 그게 없이 세워놓고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면 그 중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인력들이 적당한 스킬을 넉 달 동안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제 장관님 정부 쪽에서 한전 수출을 위해 원전 수출에서 애쓰고 있고 연 수출이 이제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3,500달러 정도로 그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 굉장히 낮은 게 우리 큰 강점이긴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왔던 것을 잘 참조를 하시고 정부는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그러니까 산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본연의 영역 외의 여건은 정부가 해결하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게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관련된 소송했다는 것도 거의 최근에야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정부 쪽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폴란드하고 예상하고. 미국은 IJ라고 해서 정부와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UAE 수출할 때부터 정리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IGA는 2020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카 수출할 때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히 뭐 각국이 자기네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우리한테 큰 걸림돌 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우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허 관련된 거, 특허나 그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게 사우디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크지요. 사우디는 아마 그 핵 확산 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정체된 상태인데요.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우디가 공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결론 드리는 말씀은 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한다는 게 편성해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주어진 과정에서 예산 저희가 장관님을 실제로 잘 쓰겠습니다. 비롯해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 신규 원전 예산 증액이 된 것이 타당성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낭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낭비가 된다고밖에 전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저희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